25년 결혼 생활, 남편을 위해 자신의 신장까지 내어준 정수연. 하지만 남편은 회복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젊은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며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만난 옛 동창 변호사와 함께 수연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신장 이식 과정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불법적인 돈 거래를 했다는 것을. 과연 정수연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복수 스토리.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정수연의 얼굴을 스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도현을 살리는 일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은 사치였다. 선생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의사가 말했다. 배우자 간 신장 이식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수연의 머릿속에 지난 25년이 스쳐갔다.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가 된 그녀.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도현과 결혼한 후에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가정과 학교, 두 곳 모두에서 최선을 다했다. 작년 가을, 도현이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무너졌다. 투석을 받으며 점점 약해지는 남편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 당신이 아니면 안 돼, 도현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해. 제발 도와줘. 그날 밤 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을 꺼내 읽었다. 선생님은 정의롭고 따뜻한 분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다. 교장 선생님께 휴직계를 내던 날 동료 교사들이 만류했다. 수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수연이 답했다. 수술 전날 밤, 도현이 병실에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는 원래 행복했잖아요. 수술 끝나면 여행이라도 갈까? 오랫동안 못해준 게 많아서.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현의 따뜻한 목소리가 예전 신혼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마취가 시작됐다. 차가운 링거 액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수연은 생각했다. 내가 도현을 살릴 수 있다니. 수술실 천장의 둥근 조명이 점점 흐려졌다. 수연의 의식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료진은 완벽한 수술이라고 말했다. 도현의 새 신장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수연의 옆자리에는 도현이 앉아 있었다. 붓기가 빠진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정말 고마워. 새 인생을 얻은 기분이야.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옆구리의 아픔보다 도현이 건강해진 모습이 더 소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도현의 새 인생에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수술 후 한 달이 지났다. 수연의 회복은 더뎠다. 옆구리 상처가 아직도 쓰라렸고 몸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도현은 놀랍도록 빨리 회복됐다. 이제 정말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요. 수연이 말했다. 도현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요즘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현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부부로 산 지 25년, 도현의 거짓말 버릇을 모를 리 없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식사도 대충 때웠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도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봉투에서 나온 건 이혼 신청서였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수연의 손이 떨렸다. 서류의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다.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뒤자료. 차가운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췄다.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왜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넌 이제 내게 짐이야? 그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을 관통했다. 짐이라고. 자신의 신장을 내준 아내를 짐이라고 했다. 신장 이식 전까지는 생각 못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더라.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더 젊은 사람과? 더 활력 있는 사람과? 더 젊은 사람이요. 최미라야. 알잖아. 작년에 소개받은.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최미라. 38세의 스타트업 대표. 화려하고 당당한 여자. 몇 번 만났을 때 도현이 유독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던 게 기억났다. 언제부터요? 수술 후부터야. 미라가 나를 많이 도와줬어. 새로운 사업 기회도 주고. 수연의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자신이 수술대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도현은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명만 해줘. 깔끔하게 정리하자. 정리요. 우리 관계 말이야? 이미 끝난 거잖아. 수연이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어지럼증이 올라왔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정리가 필요한 거야?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지? 수연의 눈물이 쏟아졌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울지 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감정적이라고? 25년 결혼 생활, 신장까지 내준 아내에게 감정적이라고 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렸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봤다. 냉정한 표정이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줘. 미라와 이미 계획을 세웠거든. 그 말을 끝으로 도현은 집을 나갔다. 수연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울었다. 자신의 신장으로 살린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건 현관문이었다. 25년간 매일 열고 닫던 그 문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어서 나가세요. 시간 없어요. 도현이 재촉했다. 그 옆에 서 있는 최미라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이 집은 수연이 어렵게 마련한 곳이었다. 교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을 보태서 겨우 계약할 수 있었다. 벽지 하나하나, 가구 하나하나 수연이 직접 골랐다. 도현은 바빴다며 모든 것을 수연에게 맡겼다. 그녀는 퇴근 후마다 인테리어 업체와 통화하고 주말마다 가구점을 돌아다녔다. 법적으로 이 집은 내 명의예요. 도현이 말했다. 제가 낸 돈으로 산 집인데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니까 공동재산이지. 하지만 명의는 내 거야. 수연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분명히 도현 명의였다. 당시 수연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도현 이름으로 했었다. 그래도 제 돈이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 미라가 끼어들었다. 영수증이라도 있나요?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20년 전 일이었다. 영수증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게다가 대출금도 남아있어요. 도현이 덧붙였다. 내가 계속 갚을 테니까 집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죠? 실제로는 수연이 매달 생활비에서 대출금을 빼서 도현에게 줬었다. 하지만 그것도 증명할 길이 없었다.
수연은 벽장으로 갔다. 거기에는 옛 추억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다. 결혼 전부터 써온 일기장들,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 옛 사진들. 이것들만은 가져갈게요. 됐어요. 도현이 허락했다. 그런 건 별로 가치 없으니까. 수연은 상자를 끌어안았다.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20대 때 쓴 글이 보였다. 도현과의 첫 데이트, 도현이 프러포즈하던 날,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날. 학생들의 편지도 있었다. 선생님은 늘 정의를 지켜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이에요. 눈물이 쏟아졌다. 이 편지들이 자신의 정체성 전부였다. 좋은 교사, 정의로운 사람, 학생들의 멘토. 빨리 가요. 미라가 시계를 봤다. 우리도 할 일이 많아서. 수연은 짐을 챙겼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다. 25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에 앉아 도현과 함께 드라마를 보던 기억,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던 기억,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미래를 꿈꾸던 기억들. 그만 가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연은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수연은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성실하면 보상받는다고, 사랑하면 사랑받는다고 믿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탔다. 기사 아저씨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수연은 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 집, 모텔. 어디든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일단 시내로만 가주.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다. 수연의 집이었던 곳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텔방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틀째 같은 자세였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현의 어머니였다. 수연아, 들었어. 도현이가 새 여자 만났다며? 네, 어머니.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남자들은 다 그래?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위로의 말을 기대했는데. 게다가 미라라는 아이가 참 좋더라. 점고 능력도 있고. 효녀 같아. 효녀라고? 남의 남편을 뺏어간 여자를 효녀라고 했다. 도현이 신장도 제가 준 건데요.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바라면 안 되지. 당연한 거라고. 자신의 장기를 내준 게 당연한 거라고 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한 지 25년이에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너도 다른 사람 찾아. 47살이 누구를 찾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야. 긍정적으로 살아. 통화를 끄는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마저 도현의 편이었다. 다음 날 오랜 친구 정미를 만났다. 대학 동창이었다. 수연아, 정말 충격이야. 도현이가 그럴 줄 몰랐어. 그래도 정미만은 내 편이겠지? 하지만 정미의 다음 말이 수연을 또다시 무너뜨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희생적이었어. 뭔 소리야? 남편한테 신장까지 줄 필요가 있었나? 좀 과했던 것 같아. 수연은 귀를 의심했다. 과하다고. 남편을 살리려는 게 과하다고? 그리고 도현이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을 수 있잖아. 이해해줘야지. 25년 결혼을 이해로 넘겨? 세상이 바뀌었어. 요즘은 이혼이 흔한 일이야. 정민은 계속해서 도현을 옹호했다. 마치 수연이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말했다.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봐. 이번 기회에. 기회라고? 모든 걸 잃은 상황을 기회라고 했다. 카페를 나선 수연은 걸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 연인들은 손잡고 웃고 가족들은 화목하게 대화했다.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았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다. 평소에는 술을 안 마셨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텔로 돌아가 혼자 마셨다. 내가 뭘 잘못했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성실하게 살았다. 남편을 사랑했다.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가 치솟았다. 도현의 얼굴, 미라의 웃음,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돌았다. 다 거짓말이었어. 25년이 다 거짓말.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휴대폰으로 도현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도현 씨, 나예요. 뭐야? 왜 전화해? 우리 정말 끝인가요? 당연하지. 이미 끝난 거야. 신장도 돌려받을까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끊어. 툭 전화가 끊어졌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리 조각 사이에서 울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울음이 그쳤다. 거울 속 자신은 폐인 같았다. 헝클어진 머리, 빨간 눈, 술 냄새. 이게 나야? 47세 고등학교 교사 정수연. 학생들이 존경하던 그 선생님이 이런 모습이라니.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어둠만 계속됐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수연을 발견한 건 지나가던 시민이었다. 구급차가 왔지만 수연은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 그저 취한 것뿐이라고 집에 가겠다고 우겼다. 부축해드릴까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친근한 인상. 지훈이야. 수연아, 정말 너 맞구나. 오지훈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20년도 넘게 보지 못했던. 너 여기서 뭐해? 사무실이 근처에 있어? 변호사 일하거든. 수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훈은 고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다. 성적도 좋고 성격도 착했다.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아이였다. 변호사가 됐구나. 응, 너는 교사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교사,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다. 일단 어디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데 서 있으면 안 돼. 지훈이 근처 카페로 안내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따라갔다. 술 냄새가 심했지만 지훈은 내색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모습은 처음 봐. 수연은 망설였다. 부끄러웠다. 성공한 동창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가. 별일 없어.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 하지만 지훈의 눈빛이 따뜻했다.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그 눈빛. 수연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 말에 수연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다. 도현의 배신, 신장 이식, 이혼, 집을 잃은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훈은 말없이 들어줬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다. 수연이 모든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줬다. 정말 힘들었겠다. 나 정말 바보 같지? 바보가 아니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뭐가 좋아? 결국 다 뺏기는데? 지훈이 수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끝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특히 재산 분할 부분에서. 수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 일단 자세한 상황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내가 한 경제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지훈은 변호사답게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 기준, 기여도 입증 방법,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해. 내가 집 마련에 기여했다는 증거. 20년 전 일인데 어떻게 증거를 찾아? 방법이 있어? 은행 거래 내역, 부모님 유산 상속 기록, 당시 증인들. 수연은 처음으로 웃었다. 며칠 만에 처음 웃는 얼굴이었다.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우리 옛 친구잖아.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표정에 뭔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보였다. 사실은, 응. 고등학교 때 너를 좋아했어. 수연은 깜짝 놀랐다. 정말. 응,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너는 워낙 인기가 많았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으니까. 나 전혀 몰랐어. 모르는 게 당연하지. 혼자만의 감정이었거든. 지훈의 솔직함이 수연에게 위로가 됐다.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지금도. 뭐가? 지금도 나를. 지훈이 미소 지었다. 그건 천천히 알아가자.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내일 사무실로 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보자. 정말 가능성 있을까? 해봐야 알지.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아. 카페를 나서며 수연은 생각했다. 오늘 지훈을 만난 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어쨌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의 법무법인 사무실은 깔끔했다. 서류들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법전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다. 앉아. 커피 마실래? 고맙지만 괜찮아. 지훈이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각종 법률 문서들이 떠올랐다. 어젯밤에 도현 씨 관련해서 좀 조사해봤어. 조사. 변호사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 정보가 금방 돌아. 지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도현 씨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최미라가 운영하는 YR바이오 사이에 이상한 거래가 있어? 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상한 거래? YR바이오라는 회사 들어봤어? 미라가 대표라고 했었는데? 지훈이 자료를 펼쳐 보였다. 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 내역서들이었다. 겉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수입 그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 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해외 송금 내역이었다. 이상하게 해외 송금이 너무 많아. 그것도 의료진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연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왜 이상한 건데?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왜 해외 의료진한테 돈을 보내? 게다가 금액이 수억 원씩이야. 지훈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YR바이오 사건, 장기 매매 의혹 같은 키워드들이 보였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잠깐 언급됐어. 일부 바이오 회사들이 장기 이식 환자를 해외로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의혹.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내 남편 신장 이식도 YR바이오를 통해서 이뤄진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데? 지훈이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다. 도현의 병원비 결제 내역, YR바이오의 의료 컨설팅 수수료, 해외 송금 기록들. 일반적인 신장 이식이라면 국내에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야 해. 보통 3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해. 그런데 도현은 6개월 만에 받았잖아. 그렇지. 내가 기증자로 나섰으니까. 수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럼 내가 기증한 게 맞는 거 아니야? 물론 너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YR바이오가 개입했다는 게 문제야. 지훈이 설명을 계속했다. YR바이오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모집한다.
그리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준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기증자들에게는 돈을 주고 환자들에게는 돈을 받는 거지. 그럼 나도 돈을 받았어야 하는 거야? 아니야. 너는 배우자니까 당연히 무료 기증으로 처리했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YR바이오가 도현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어. 수연은 분노가 치솟았다. 자신이 무료로 신장을 준 사이 도현과 미라는 돈 거래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받은 건데? 추정치로는 2천만 원 정도? 수연의 주먹이 떨렸다. 자신의 장기로 돈벌이를 했다니. 더 심각한 건 이 돈이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자금 세탁. YR바이오의 해외 송금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자금 세탁 구조야. 국내에서 받은 돈을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투자 명목으로 들여오는. 지훈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다. 도현의 회사와 YR바이오 사이의 투자 계약서였다. 도현 씨 회사가 YR바이오에 투자했어.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신장 이식 과정에서 생긴 수수료가 다시 투자로 돌아온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내 장기로 돈놀이를 한 거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 수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충격이었다. 사랑으로 한 일이 범죄에 이용됐다니.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야. 불법 거래에 연루된 재산은 환수할 수 있어? 희망이 보였다.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준비하자.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수연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법원 대기실의 의자는 차가웠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재산분할 소송 준비 서류,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결정적 증거들. 긴장돼. 지훈이 물었다. 당연히 긴장되지. 처음 해보는 일인데. 지훈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쪽 증거가 훨씬 많아. 복도 저편에서 도현과 미라가 나타났다. 도현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라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저 사람들 봐. 아직도 자신만만하네. 수연이 중얼거렸다. 곧 표정이 바뀔 거야. 법정에 들어섰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도현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원고 정수연 씨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에서 특별한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 구매 당시에도 피고 한도현 씨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일입니다. 뻔한 주장이었다. 수연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제 지훈의 차례였다. 재판장님,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가게에 경제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집 구매 시 부모님 유산 3천만 원을 보태어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지훈이 증거를 제출했다. 상속 관련 서류, 당시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더불어 원고는 지난해 자신의 신장을 피고에게 기증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그런데 그 신장 이식 과정에서 피고는 YR바이오라는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이 결정적 증거를 꺼냈다. YR바이오의 계좌 이체 내역, 도현 회사와의 투자 계약서, 해외 송금 기록들. 피고는 원고의 숭고한 희생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불법 자금 세탁에 가담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있습니다. 도현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지훈이 반박했다. 국정감사 자료와 검찰 내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때 수연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수연은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추억들이었다. 저는 25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어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선생님은 늘 정의를 지켜주세요.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다른 편지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도 수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저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플 때 주저없이 제 신장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다니요. 제 장기로 불법 거래를 했다니요.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미라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재판장님, 저는 제 집을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수연이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 편지들이 제 정체성입니다. 정의로운 선생님, 진실한 어른.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모습입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방청객들이 감동받은 것이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연은 후련함을 느꼈다.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말할 수 있었다. 도현이 다가왔다. 수연아, 이제 와서 뭐 하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수연은 도현을 지나쳐 걸어갔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판결일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몇 달 전의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의지가 담긴 눈빛이 있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지훈이 전화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정말. 어젯밤에 추가 정보를 입수했어. YR 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수연의 마음이 뛰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걸까? 법정에 도착하니 도현과 미라가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초조해 보였다. 판사가 입장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선고합니다. 긴장의 순간이었다. 먼저 재산 분할에 관하여 원고 정수연이 혼인 중 가계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여 부동산에 대해 60대 40의 비율로 분할을 명합니다. 수연이 눈을 크게 떴다. 집을 되찾는 것이다. 또한 피고 한도현이 원고의 신장 기증 과정에서 취득한 부당이득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명합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위자료로는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수연이 승소한 것이었다. 판결이 끝난 후 복도에서 도현과 미라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모르겠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보고. 어떻게든이라니. 내 회사까지 조사받게 생겼는데? 그건 내 책임이잖아.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 책임. 너도 충분히 알고 있었잖아.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이었다. 나는 몰랐어. 너 혼자 한 일이야? 정말 뻔뻔하네. 수수료 받을 때는 언제고? 결국 미라가 먼저 등을 돌렸다. 너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미라야, 잠깐만. 하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도현은 혼자 남아 망연자실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수연은 씁쓸했다. 한때는 2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는데
지훈이 다가왔다. 축하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포기는 너의 성격이 아니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수연은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고마웠다. 지훈아,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면 돼, 학교 말이야. 며칠 후, 수연은 예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찾았다. 교장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선생님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거든. 교무실을 둘러보니 예전 자신의 자리가 그대로 있었다. 책상, 의자, 칠판. 모든 게 그리웠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생각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명확해졌다. 화려한 것도 많은 돈도 아니었다.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는 것. 한 달 후, 수연은 새 학기를 맞아 교단에 섰다. 3학년 담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어를 가르칠 정수연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의 맑은 눈빛이 수연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멋져요. 선생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첫 수업 어땠어? 정말 좋았어.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느꼈어. 다행이네. 너 자리 찾은 것 같아. 수연은 집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어. 그녀의 다짐이 밤하늘에 퍼져나갔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수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YR바이오의 더 큰 비리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연 수연과 지훈은 이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2부도 재미있으니까 원하시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